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라 안팎이 어느 때보다 시끄럽고 경제 사정도 녹록지 않아서 가뜩이나 더운 여름이 올해는 더 덥게 느껴진다는 분들 많습니다. 자주 섞인 말이긴 하지만 사실 항상 위기는 있었고 그럴 때마다 슬기롭게 이겨내온 게 또 우리의 저력 아니겠습니까? 지역으로 시선을 좀 좁혀보면 우리 지역도 각 지자체들도 안팎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져온 구조에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 발굴하는데 힘쓰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위기를 기회로 인식하고 잘 할 수 있는 분야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인데 흔히들 동해의 보고라고 하는 울진도 새로운 도약을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영수의 파워 인터뷰가 민선 7기 1년을 맞아서 동해안 지자체장들과 지난 1년의 성과는 물론 향후 전략과 비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른바 군민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울진군의 현재와 미래는 어떨지 살펴보죠. 전찬걸 울진군수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네, 군수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방송에서 이렇게 뵌 게 한 1년 만인 것 같은데 예, 요즘 그러네요. 어떠세요? 계속 바쁘시죠? 예, 지금 뭐 이제 1년 됐네요. 네. 예, 그래서 취임하고 또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음. 예, 저희들은 지금 울진이 많이 좀 어렵습니다. 뭐 다 그렇지만은 네. 특히 이제 아시지만 이제 원자력 관계 때문에도 그렇죠. 그렇고, 네. 예,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제 1년간 열심히 군정을 이끌어왔고 네. 또 성원을 많이 해준 국민들에게 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소통과 현장 중심으로 이제 군정을 쭉 이렇게 이끌어왔습니다. 네. 예. 제가 다른 지자체장들에게는 민선 1기 때와 아니 7기 때, 6기 때와 네. 또 7기 때 비교했었는데요. 네. 군수님께는 후보 때와 예, 예. 지난 1년 예. 어떤 것 같습니까? 예, 후보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군수가 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없었다. 예, 그게 가장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민의 소리를 직접 들었는데 네. 이제는 간접적으로 듣게 되잖아요. 음. 공문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못 만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달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아쉽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지난 1년간 울진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군정과 관련해서 특히 군수님께서 이제 소통 행정을 특별히 강조를 했었는데 자평 한번 해주시죠. 좀 많이 달라졌는지 어떤지. 예, 지금 소통한다고 이제 이동 군수실도 이래 했고 그다음에 또 공무원들과의 만남 그래 국수를 먹는 만남을 면면데이라고 이렇게 면면데이. 예, 그렇게 이름을 해서 이제 네. 공무원들하고도 만나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후보 시절에는 저 혼자 다니면서 많은 분을 직접 이래 만났지만은 군수가 되니까 이 자리가 자꾸 이래 그렇죠. 하면서 딱딱한 분위기가 예 되더라고요. 그걸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려고 해도 좀 잘 경직되는? 예, 네. 경직되고요. 그래서 이걸 1년간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 그거 없이 네. 예, 그래서 주민들하고 있는 자리에 내가 찾아가서 지금까지는 면담이라 하니까 또 면장들이 자리를 만들어줘서 하는 그런 딱딱함을 좀 탈피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저 주민들이나 또 어르신들 만나시고 하면 좀 약간은 군수로서 이건 좀 무리한 요구도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예, 그건 뭐 주민들 입장은 그게 무리한 게 아닙니다. 네, 주민들 입장은 무리한 게 예, 아닌데. 그래서 내가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런데 행정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군수로서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제일 가슴 아프고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잘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자, 소통 행정과 함께 울진 공직 사회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교수님께서 친절 유전자를 좀 확실히 심어 놓겠다 이렇게 예. 해서 친절 운동까지 펼쳐왔는데 사실 이 운동이라고 할 정도면은 그만큼 좀 부족했다, 좀 예. 아쉬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 친절은 목표를 3년을 잡았습니다. 뭐 처음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새마을 운동은 잘 살기 운동인데 친절 운동 우리 정신 개몽 운동이다. 마음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꾸는 운동인데 이것은
쉽게 안 된다. 오랫동안 간섭에 의해서 젖어왔는 것이.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일단은 학습 교육을 먼저 하자. 네. 그래서 재밌게 친절 박수도 개발하고 그리고 모든 술자리에서도 하는 친절 방법 틀리고 또 이래 많은 사람들 모였을 때 하는 방법 틀리고 이래서 재밌게 주민들한테 친절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네. 예, 접근을 했는데 요즘은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뭐 썩해하고 뭐 그런데 이제는 아주 친근감 있게 대해줘서 아 이제는 조금 시작이 되구나 이런 걸 느끼고 친절한 도시 울진. 예, 가장 친절한 이게 곳. 가장 큰 거는 조직 문화에서도 좀 달라진 게 있겠습니다. 군 예. 조직에서도요. 조직 예, 문화에서도.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도 친절하라 하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무조건 다 웃고 예예해야 되는 줄 알더라고요. 야, 그 그건 방식의 아니다. 차이. 예. 그건 아니다. 친절하라는 거는 안 되고 와서 진짜 애 쓰는데도 친절해야 하는 거는 아니다. 예, 친절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친절. 그리고 우리 부모라고 생각하고 형제라고 생각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조곤조곤하게 설명해 주는 거. 이런 것이 다가오는 게 친절이지.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하고 거기서 이거는 친절이 아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오는 민원한테는 강하게 대해라. 예, 강하게 대하고 정말로 부모같이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공무원이 대주. 요즘 이제 그렇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울진 공무원들은 교수님처럼 왼쪽에 예, 이 마크를 맞아요. 다 폐용하고 있겠군요. 예, 예. 이거 이제 이것만 배웅하면 다 공무원인 줄 알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자, 지난 1년의 울진을 좀 객관적으로 좀 돌아보자면은 사실 뭐 신한울 3, 4, 5기 문제 이걸 떼놓을 수 없는데 그 울진 뭐 군수님도 그랬고 지역 단체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상경투쟁까지 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 언론 많은 언론에서도 좀 예의주시했던 부분인데요. 뭐 몇 개월 지났지만 또 아직도 진행형이고 좀 그동안 좀 얻은 게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뭐 얻은 것은 울진 국민들이 좀 한풀이를 했다라는데 아쉬움이 더 많고요. 네. 그리고 이 정부의 정책이 이미 이 방향이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 네. 다시 우리 국민 5만 국민의 목소리 가지고는 힘들다. 예, 그래서 그러나 울진 국민들이 이 하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전달했다. 했고 청와대나 정부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했고 나중에 역사가 지나서 울진 국민들이 정말 참 그 당시에 참 대단했고 예.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은 그랬으면 우리는 성공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그런 주민들의 울림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이게 현 정부의 탈원전 의지가 원체 또 확고하다 보니까 예, 예. 어쩌면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울진의 적자는 또 파급이 올 수도 있고 예.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 당시에도 투쟁을 하면서도 물 밑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걸 계속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 뭐 실정 단지 그다음에 이 이제 그 수출형 예, 우리 원자료를라도 이게 설치를 하자. 네. 그래서 스마트 원자로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대안 또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뭐 요번 경주 같은 경우야 뭐 이렇게 원전 해체 요소 예, 그렇게 됐는데 우리도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앞으로 원자력을 짓는 정축해 나가는 정책하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연결이 조금 돼 있어서 그렇죠. 옛날부터 예. 그래서 방향을 이번에는 새로 용역을 줘서 정말로 이건 방향을 틀어서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게 어떤 건지 그걸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도도 우리가 울진군에 정말 필요하고 네네. 이제 정부 정책과 맞아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이제 발굴하면은 줄기차게 그쪽으로 이제 요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사실 울진이 그동안 원전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또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그렇다고 이제 원전을 또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렇죠? 예. 자, 그런 와중에 교수님께서 이제는 원전 의존에서 좀 벗어나겠다 이런 의지도 계속 보이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그만큼의 준비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어떤 전략들을 갖고 계시는지. 예, 저희들이 이번 이제 3, 4, 5기를 하면서 우리 경제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걸 제가 그게 맞습니다. 피부로 느꼈으니까 아 이게 우리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럼 앞으로 60년 후면은 울진군에 원자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7년 후에 125기가 지금 없어지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원자력에서 나온 돈은 잘 썼죠. 이제 이건 그렇게 쓰는 돈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종잣돈으로서 네. 우리 앞으로 미래 후손들이 먹고 살 길을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를 의존 경제 탈피 원년의 해로 내년이군요. 예, 선포를 해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안 하고 어떻게 하면은 네.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이 뭐 이렇게 잡아는 지금까지 역대 우리 선배 군수님들이 잘 해 오시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재도약을 하는 계기를 삼고 거기서 우리가 소득 증대하는 사업을 해서 주민 소득이 원자력에서 돈 나오는 거 그걸 받아서 사는 것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자립해서 살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세부 이게 용역 예. 결과가 나오면 그 세부적인 전략도 이제 예. 뽑아낼 수 있겠군요. 예, 그런데 이제 기본 틀은 저희들이 울진하면 삼욕의 고장이잖아요. 해수욕, 그다음 온천욕, 산림욕. 우리 말만 지금까지 했고 거기에 대해 삼욕을 해서 우리가 또 삼욕을 해서 우리 관광객이 뭘 느꼈는가가 없어요. 네. 그 중심은 이 삼욕이다. 삼욕을 가지고 우리가 상품화 해가지고 가고 소프트웨어로 이제 하드웨어는 돼 있으니까 소프트웨어로서 관광객이 오게 할 수 있고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우리가 만들자. 예, 그것이 제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힐링, 그다음에 그 이제 건강 휴양 도시, 그다음 스포츠 메이커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거 다 다음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먼저 제가 끄집어내겠습니다. 마침 또 삼욕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 울진은 이제 동해 보고라고 할 정도로 이게 자연경관이나 환경이 좀 뛰어난 곳 아니겠습니까? 아까 힐링 말씀하셨다시피 뭐 요즘 네티즌들은 힐링의 최적지로 이렇게 꼽는 분들도 있고요. 외부에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은 그만큼 이를 또 잘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울진은 일단은 좀 오기가 힘든 교통이 안 좋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철도가 이제 올라오고 있고 우리 30분 도로도 되고 있고 그래서 또 이 동서횡단철도도 이제 시작을 하니까요. 시작을 하니까 미래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뭐 1박 2일 오는 것은 울진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최소한의 3박 4일이나 일주일 정도 여유 있는 분들이 울진에 왔어. 그럼 울진에 다 있습니다. 그 요트가 이제 2020년도 완공되잖아요. 그리고 마리나가 최고의 그 고급이고 그다음에 골프장이 지금 되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승마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해양교육과가 모든 관광 인프라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건강이 조금 안 좋든 예를 들어 수술했다든가 아니면 아토피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휴양하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그래서 일주일씩 이렇게 최소한의 일주일씩 한 달씩 머물 수 있는 그러면서 민박이 또 돈을 벌 수 있고 가족이 와야 되니까 치유하러 그러면은 그 치유도 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거기 주민들한테는 그 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소득이 발생되고 그래서 체류형 관광 치유 쪽으로 이제 관심을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민간의 투자들도 이끌어낼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것이 제가 이제 독일이나 요번에 프랑스 가면서 더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게 사실 이제 해외의 좋은 사례들이 잘 접목이 된다면은 울진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좀 이게 최근에 좀 반가운 소식 하나 또 짚어보죠. 2021년 이 도민체전 참 울진에서도 참 굉장히 좀 바라고 이렇게 좀 애정을 쏟았던 것 같은데요. 군수님 입장에서는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한테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크죠. 제가 이제 2009년도에 2011년 도체 유치를 2009년도 투표를 했는데 그때 도의원 시절이고 김영수 군수 시절에 이제 저도 상임위가 문화환경체육 쪽에 있어서 됐고 이번에 또 군수돼서 이제 다시 10년 만에 이제 도체를 유치하는데 이것이 이제 제가 3년간 친절 운동의 꼭지점이 2021년도 도체다.
그런 예, 거기서 그런 그림을 그리셨군요. 거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삼육 중에서 울진이 먹고 살는 미래의 스포츠를 하는데 여기에 기초 인프라가 10년간 사용이 잘 안 됐었어요. 다시 재정비함으로써 많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모든 시설들을 다시 정비해서 이제는 놀리지 않고 그 시설을 풀로 해서 지역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그다음에 3, 4호기 때문에 주민들이 희망을 잃었는데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고 단결할 수 있고 어려운 부분을 좀 잠시라도 잊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이거 2021년 도천은 울진군으로서 봐서는 상당히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울진군에서 도민체전을 열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이 있나, 어떤 요건이 갖춰졌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준비가 다 됐다는 얘기군요. 뭐 한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근 영덕하고 인근 군에도 물론 분산 우리만 다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군에도 또 이렇게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영덕군하고 영양봉화는 좀 거리가 멀지만 영덕은 가까우니까 그래서 일부는 영덕군에도 이렇게 개최를 해서 영덕군에도 손님 좀 오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가야죠. 사실 이제 도민체전이라는 게 어떤 물론 준비하는 과정도 있겠지만 이후에 어떤 시너지를 계속 또 발산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회성에 거쳐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영덕군하고는 이제 중등축구연맹을 공동 개최는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우리 군만 가지고는 모든 큰 대회는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영덕이 가까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이런 거는 같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해야 되고 물론 우리 군이 할 수 있으면 우리 군 할 수 있는 건 또 우리가 하고 그래서 이 모든 스포츠나 이제 지금은 이 글로벌 시대고 내만 잘 먹고 산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살아야죠. 이제 스포츠가 말씀하셨고 해양도 조금 나왔고 아까 잠시 힐링에 좀 연관돼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울진이 산촌 활성화 사업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산촌 활성화 사업은 사실은 좀 생소하긴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요. 그렇죠. 어떤 사업인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이제 산림청에서 이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산림청이 지금까지는 이 통제만 하고 안 된다는 얘기만 했어요. 산을 개발하려면 이거는 무슨 보전 지역이다. 이건 뭐 구규림이니까. 내 따위니까 실제로 하지 말아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런 데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산도 보존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산림청이 변했어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의 86%가 산인데, 그러니까요. 거의 뭐 86% 안에 거의 80%가 구규림인데, 구규림에서 손을 안 잡아주면은 우리가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을 우리가 금강송 이제 산양도 있고 이런 그런 들 트레킹 코스로 지금 옛날에는 뭐 6시간 이게 뭐 4시간이 제일 짧았는데 이제는 40분 코스부터 2시간, 1시간 반 이래서 그래서 산촌 거점 지역이 울진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앞으로는 한 400억인데 이제 연간적으로 했는데 원래 시범 사업으로 10억을 가지고 이제 시범으로 하거든요. 한데 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방이 이제 주위가 다 이제 상당히 많이 예를 들어서 이제 관광 산업도 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통합적으로 이제 더 이상 이제 규제는 아니되 같이 공생하자. 그리고 규제를 하고 보존을 하되 국민들과 함께 지금은 산림청만 딱 지키고 못 들어오게 이래 했는데 이제는 개방하면서 주민 주도에 주민 주도로 해서 수입 증대와 함께 산림청도 이제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사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참 잘 된 일이고 잘 된 일이고 거기서 울진군이 선정돼서 앞으로는 그 많은 예산이 이제 연차적으로 해서 우리 저 배감 덕구 소강리 이쪽으로 이제 개발을 하면은 그러면 인력이 그 숲 해설가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산을 또 이렇게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산도 이렇게 풀도 깎아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식물들도 이렇게 보존해야 되고 하면은 거기에 인력 창출도 상당히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에 또 울진이 이 스마트 축산 시범 예. 조성지로 이렇게 선정이 됐었는데 제가 이제 뭐 산림도 물론 그렇지만 울진에 또 한우를 중심으로 이렇게 스마트 축산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예. 뭐 둘 다 생소합니다. 울진의 한우 예. 이게 또 어떤 사업이고 또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인지. 저희들이 이제 횡성한우 하잖아요. 예, 예. 횡성에서 진짜로 횡성한우 하는 게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예, 20% 안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 브랜드만. 예, 그게 횡성에서 최초의 뭐 예, 이런 예. 걸 가지고 미국에서 횡성한우가 나와 이제 했잖아요. 네, 네. 메이커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먹는데 횡성한우 단지가 얼마나 커야 소화가 되겠어요. 그건 아니고 밖에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게 횡성한우로 이제 바뀌는데 우리는 그리고 거기 소가 어떻게 키워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횡성한우라니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소를 키우는 곳을 관광과 연계하자. 연계하자. 그래서 과학적이고 위생적으로 소를 이렇게 키우는 게 ICT 스마트 단지거든요. 예. 그래서 과학적으로 통제하고 키우면서 이렇게 훌륭한 소를 금강송 한우라고 이름을 우리는 금강송 한우. 예, 우리는 금강송이 예. 울진군 군목이 횡성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예, 군목이 또 금강송이니까. 예, 예. 그래서 금강송 한우로 울진 금강송 한우로 해서 이것이 횡성보다 훨씬 사람들이 와보고 아 이렇게 소를 키워서 이 소를 내가 먹구나. 네. 아 이건 진짜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생산부터 그 키우는 것부터 해서 식탁까지 이 공개하고 와서 보고 아하. 먹일 수 믿고 사 먹는 네. 진짜 브랜드 과학적인 브랜드화를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한우 하면은 금강송 울진 한우 한우. 이것을 이제 브랜드로 하기 예. 위한 시발이 이 ICT 단지입니다. 아, 그러면 금강송 한우에 금강송 송이까지 연결하면은 그렇죠. 대박이 날 수 있겠군요. 최고죠. 예. 네. 자, 이렇게 뭐 좀 청사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농어촌 시군마다 최대 현안이 인구 감소, 또 지방 소멸 이런 예. 것들인데요. 울진도 인구 5만 선이 또 무너지면서 사실은 예.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사실은 또 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영향도 한계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인구는 이제 뭐 돈을 주고 애기 낳아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환경을 만들어 그렇습니다.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도에서도 신경 많이 쓰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많이 쓰고 있어. 그래 일자리가 첫째고 그럼 일자리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면은 이제는 전국적으로 뭐 산촌이 없습니다. 농촌이 없고 도시가 없는 것 같아요. 가까운 거리에 이제 그러니까요. 4시간이면 다 해결되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다음에 억대 농부 그게 ICT 스마트 단지. 네네. 예, 그거 진짜 소는 억대 농부가 많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일자리 그다음에 관광 스포츠 이런 걸 통해서 안정적인 먹거리가 나오면은 그래서 한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해방풍 그 특성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있고 관광거리 볼거리가 있고 목욕할 거리가 있으면 와서 먹고 하면 거기도 일자리가 그렇죠. 형성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원자리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아, 예. 이제는 뭐 빌딩 짓고 다리 놓고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죠. 예. 사람이 오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오게 하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네. 돈을 좀 투자해서 정말 울진 가면은 아 그거는 사계절 먹거리가 있고 재미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많은 젊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고 일자리가 있으면은 인구 정책도 해결된다. 그냥 애기 낳아라 돈 얼마 줄게 이거는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관광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가 좀 살아나고 인구가 좀 늘어나고 좀 더 풍요로워지려면은 결국은 울진이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연결이 돼야 되고 연결이 되고 그게 가장 첫 번째가 교통망인데 예. 이 부분은 또 좀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뭐 교통은 하도 진짜 많이 쫄랐는데 네. 이거 과거보다 나아졌습니다. 나아졌어요. 예, 예. 나아졌는데 가만히 있어도 이 정도 나아졌을 것 같아요. 아, 뼈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국토부도 국토부 직원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 했잖아요. 안 한 곳이 딱 동해안 울진이니까. 예. 예, 그래서 교통에 대해서는 마음이 느긋하면 되지.
예, 그래서 교통은 좀 안 좋지만은 그런 노력을 합니다. 네, 그럼 또 될 당연히 겁니다. 하셔야죠. 철도도 이제 복선화되고 동서도 되고 다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또 계속 요구도 하고 그러나 이제 그거보다도 인근 지역과 우리 함께 같이 어울을 갈고 잘 살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다 보면은 어느새 세월이 흘러서 도로도 난다. 네, 네. 예, 그래서 도로 정책은 제일 자존심 상해요. 어디가 얘기하면 고속도로 없는 군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뭐 혹자는 이번에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경북 동해안이 울릉도라고 얘기를 하기로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비행기 타고. 앞으로는. 예. 자, 오늘 주제가 사실은 그 제가 정하면서 울진 군민 주권 시대를 열겠다. 예. 이렇게 뭐 군수님의 어떤 뭐 방침 이런 것들 얘기해 오셨는데 사실 군민 주권 시대 포인트 오늘 사실 빠졌거든요. 그 예. 말씀해 주시죠. 정말로 군민의 주권은 이제 군민인데 군민이 주권을 대접받고 하기 위해서는 잘해야 돼요, 국민들도. 그러면 그 잘하게 하는데 이제 리더가 군수니까. 네, 네. 그래서 군수는 저는 이 주민의 바닥까지 군수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군수 혼자 발로 쫓아다니는 한계가 있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이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많이 열어야 되겠다. 의회에도 와서 보고 네. 또 행정하는 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민간 이 행정과 의회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해서 우리 의정 활동이라든가 군수가 하는 걸 수시로 이렇게 알리고 네. 또 지적도 하고 또 국민들한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울진 지킴이 단체가 요번에 이제 태동된다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많이 또 그런 단체 제야 단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그런 단체도 우리가 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아, 그럼요. 얘기도 많이 예, 들어보고. 예,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뭐 간편 단체만 자꾸 보조해 주지 맞습니다. 말고 예, 맞습니다. 다 똑같은 국민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많이 만들어줘서 그런 분들이 소리를 전달해주고 네. 또 이 경계도 하고 음, 그런 역할을 내가 하는 것이 주권 시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예. 행정이 다 또 일일이고 5만 국민 소리를 어떻게 다 그렇겠습니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제야에 바르게 울진군을 생각하고 바르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단체들을 나를 싫어한다 해서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울진군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단체들도 좀 키워서 네. 정말로 사회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음, 해서 그런 게 국민의 목소리가 집합이 돼서 울진군이 발전해 나가는 방향을 찾아가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군수님께서는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하루 27시간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다니시려면. 예. 예.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들이 조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끝으로 이게 늘 국민들이 또 군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렇다면은 뭐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앞으로 남은 또 민선 7기 3년 좀 이것만큼 또 열심히 또 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고 이 시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3년 잡았던 친절 울진군은 꼭 돼야 됩니다. 이거는 울진군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고, 네. 그리고 이제 행정이 하는 일에 물론 이제 반대의 의견도 가지고 있지만은 발목 잡는 반대는 안 된다. 그거는 반대는 반대 안 된다. 그렇죠. 에너지 낭비니까요. 그런데 쏟는 에너지를 진짜 울진군 발전을 위해서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도 행정 다 군수라고 생각하고 울진군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으면 좋겠고 저도 눈높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하여튼 행정을 펴는 데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울진군이 지금 희망차게 추진하고 있는 그 스포츠 마케팅, 그 다음에 그 건강 힐링 도시를 위해서 발걸음을 치고 있는데 울진 구민이 다 같이 좀 화합해서 그 길로 좀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올여름 또 참 많이 더울 것 같아요. 네. 예, 또 비도 좀 올 것 같은데
그래서 관광객이 좀 울진에 많이 와서 정말 이 여름 한철이라도 좀 국민들이 네. 아이고 좀 주머니가 툭툭하게 마음이 예. 느긋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전형적인 목민가의 마음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여름이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는데 사실 기본적인 건강 수칙만 지켜도 혹독한 여름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죠. 기본의 중요성은 우리 일생활에서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네, 전찬걸 울진군수와 함께한 정혜수의 파워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수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 가득한 것